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지금 해수공무원 이 사건의 진상을 두고 지금 우리 여당에서는요,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해서 이건 월북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반해서 야당은 말이죠, 이건 문재인 대통령 죽이기다, 그러면서 이거는 신색깔론이다 이렇게 색깔론으로 지금 역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상당 기간 이 문제가 이 전국의 가장 큰 태풍, 이 핵으로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중점적으로 이 사건에 관해서 여야의 입장을 쭉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여권이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된다라는 말이 옳은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이건 색깔론이야, 그래서 이 문재인 죽이기야,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지,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해놓고서요,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또 누차 말씀을 했듯이 정말 민주당이든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일단 무조건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뒤늦지만은 유엔이 여전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과 같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조사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 유엔 차원의 협조에도 조사에도 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요, 이제 색깔론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민생 문제를 다뤄야 될 텐데 무슨 지금 이 해수공무원 이 월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다룰 때느냐, 이렇게 한가할 때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민생 문제야? 민생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이번 해수공무원의 운명과 관련된 이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이제 민생 문제다 이 얘기는 뒤로 들어가고요, 이제는 색깔론으로 우리 여권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특색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장기 중에 하나가 프레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프레임을 걸어갖고 이게 안 되면요, 바로 다른 프레임으로 지금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색깔론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색깔론이 지금 색깔론 가지고 작동이 될 때입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을 그야말로 김정은한테 바쳤는데,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프레임 걸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제가 어제부터 이거는 2차 가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인도 이건 2차 가해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2차 가해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말하자면 이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민생 문제, 민생 프레임을 걷어들였듯이 색깔론도 걷어들이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통령 기록물로 딱 봉인을 해놓은 이 서류들을 민주당이 말이죠, 다수당의 횡폭이 아니라 다수당의 힘으로 이제는 이 정도로 갈 수 있게끔 공개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오늘 이 발표한 내용들을, 이 밝힌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정해드리고, 이어서 바로 우리 여당의 공세 이런 걸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논평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효, 그 다음에 서민, 그 다음에 장해찬, 이런 분들의 또 이 반박문, 이런 거를 연이어서 계속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상호 위원장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전 전국을 진단해 보면 지금 정부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시크루트는 여야 협치를 통한 협력적 국정으로 가겠다는 방향보다 강대강 구도로 가겠다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요, 이 전국이 꼬이고 있는 이 책임의 이 주체는 누구냐? 민주당이 아니고 여당,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다. 그래서 책임론을 우리 여당한테 둘러 씌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임론의 원천은 어디서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의 국가안보실, 문재인의 국정원, 문재인의 국방부, 문재인의 해경에서 나오는데, 이 책임론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책임론을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여당한테 밀어붙이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이 블랙리스트 사건, 그 다음에 이재명 사건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이 달달 여당이 털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강대강 구조로 지금 여당이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이 지금 혼동 상태에 빠지고 있고 강대강 대치 구도로 가는 모든 책임을 지금 여당한테 들려 씌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 비리 수사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민주당 진영의 결속을 도모하는 이런 작전으로 나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본인은 만약 여당이 이렇게 경제 문제를 초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선의를 무시하고 정략적 공결과 대결 국면으로 가면 이 우상호 민주당은 정면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협박 전선으로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청와대 이런 이 피살 문제, 그야말로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과거 뭐라 그럴까요?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한 단계 더 훨씬 달 처리를 했다. 그래서 이 박왕자 금강산 피살 사건에 관해서 MB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느냐, 아니면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느냐, 금강산 관광만 문만 닫고 끝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MB정부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최고금 책임자의 사과를 받아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자, 이거에 넘어갈 우리 국민이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제 집중적으로 서해 이번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우상호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쭉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다. 그러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주요 첩보 내용을 정쟁을 위해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문재인 죽이기, 전 정권 흠집 내기를 위해서 상황을 지금 뒤엎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첩보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을 했고,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월북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이 하태경 의원의 반박문,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태경 의원이 바로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호, 해경의 발표는 월북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해경이 정보가 없다는 얘기다. 아니, 해경은 그때 해경하고 지금 해경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해경이에요. 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왜곡시켜서 정보 판단을 하고 정보를 활용한 이 문제가 문재인 정권에 있는 거예요. 아니, 해경이 그 당시 해경하고 지금 해경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지금 해경은 정보가 없고 옛날 해경은 월북했다고 입증할 만한 정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해경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경이 가지고 있는 이 선원들, 동료 선원들의 진술까지 유가족한테 생전 처음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정보가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둘러 씌우고 있어요. 해경 책임론을 지금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정보 당국은 있다는 말인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어제 통화로 미치겠다, 공개하고 싶은데 처벌받아갈까 말 못하고 하더라. 아니, 박지원 말을 믿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박지원 말을. 그러면서요, 이렇게 해서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건영이도 나서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당시 국방의 정보의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판단 근거를 다 들었고 이견을 내지 않았다. 그때 수긍해놓고 이제 와서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것도 아닌데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문을 밝히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선 뭐라고 그럴까요? 민주당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민주당 측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은 특수 정보는 윤석열 정부도 보고받았을 것이다. 기록물 공개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정쟁에 불과하다. 자, 여러분들, 숲을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까? 판단하는데, 아니면 자기네 입맛에 맞는 나무만 몇 개 뽑아서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진실 확인에 더 중요합니까? 숲은 뭐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꽁꽁 숨겨놓은 대통령 기록물이 숲에 해당돼. 이 숲을 다 봐야, 그야말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문재인 정권이 뭐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월북했다라고 단정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가 좋아하는 딱 보고 싶은 나무만 몇 개 뽑아서 국민들한테 이거 봐라, 월북이잖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록물 공개를 주장하는 게 본질을 흐리는 정쟁이라요. 이게 도대체 이런 식의 프레임 짜게, 이런 식의 비난의 각,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아니올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의 이러한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여당에서는요, 해수부 공무원 월북물이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세를 하고 필요한 자료를 발굴해내고, 이 진상규명 TF 위원장에 하태경 의원을 지금 임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비판하고 있는지, 새빨간 거짓말이다,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반박문을 내놓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에 국방위와 정부 의원들이 첩보 내용을 열람한 뒤 월북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면서요, 거짓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 당시에 국방위원과 정보위원을 겸하고 있었던 내가 정확하게 안다. 여야 의원들은 첩보 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없고, 그 다음에 첩보 내용에 대해서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이 설명하는 보고를 들었을 뿐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날 문재인 정부가 방치한 6시간의 진실과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우리 국민을 월북으로 둔갑시켜서 인격 살해한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이 대변인까지 나서서 비판하고 있는데,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 자, 지금 피살 사건을 재조사할 때인가,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 이러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요,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이고, 이거야말로 국가는 진상규명과 경제살리기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과거 5.18,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에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조사하자고 해놓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민주당의 과거 자세하고 지금 자세는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도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본격적으로요, 사건 당시에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인데,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인데 내로남불을 넘어서 북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우상호 의원 국내 정치 수사 문제까지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생과 경제 위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오늘 또 민생부처는 민생부처대로 사법부와 수사조직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대신 챙기라고 하지만은 정부에는 각자의 직역이 있고 수사기관이 미뤄진 수사를 안 한다고 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오는 전 정부에 대한 지적들은 몇 년째 시간을 끌고 있는 울산 선거 개입, 산업부 직권남용, 우리 국민에 대한 월북 공장 등의 문제인데 새로 캐비넷 털어서 나온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경찰과 검사, 판사들에게 각자 주어진 역할을 그만두고 삽과 곡괭이라도 쥐어 보내서 땅이라도 파괴해야 민생을 챙기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냐 도대체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우리의 산업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원전 산업을 없애는데 주력했고,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애초에 비교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내가 닦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어요. 지금 색깔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이 월북자라는 이름으로 왜곡됐고 진실은 읍회됐는데, 여야를 떠나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는 명명백각하게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이 정략적 공격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죽임을 당한 국민의 인권을 대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한치의 변화가 없다.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 그러면서요, 민주당은 사건의 보고와 처리 과정에서 한치의 숨김도 없이 떳떳하다면 당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데 적극 협조하라.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이 노력에 인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도 함께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지금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측의 이러한 반박, 이런 거에 관해서 말이죠. 심지어 이 우상호 의원은요, 실수를 금할 수 없다. 정보를 공개하는 거. 정보를 공개하면 대한민국 어느 첩보기관이 어떻게 북한의 군정보를 꺼냈는지 북한이 알게 되는데 대한민국 첩보 시스템이 다 공개된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주장에 관해서요, 지금 서민 교수가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피살 공무원 사건이
현 윤 정부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감방행 보내자,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페북에 글을 올려서 이 팩폭이라는 재화의 글을 올려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문재인 구속을 외칠 때다. 그러면서 새 공무원 피살 사건이 윤 정부에서 일어났다면 좌파 X들 수십만이 광화문에 모여서 윤석열 탄핵과 감방행을 외치고 있을 것이다. 날카롭게 대립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이 게시물에 대해서요, 이 공유가 38번 그리고 댓글이 152개나 달려가지고 폭발적 반응을 지금 얻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요, 자료 다 감추고 마음대로 처분 내리는 공산당 정권이었네요. 예,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 교수, 빙고, 그래서 큰 공산 정권이 북한과 중국을 추종한 거죠.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티즌들, 뭔가 천벌받을 짓을 했다. 아니라면 정보를 공개하라. 좌파는 조작과 선동을 이용하는 게 습관이다. 거짓 지침을 내려서 국방부가 월북 운운했던 억울한 공무원은 구천을 떠들지도 모른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국민 사기를 치고 그것도 모자라 북한의 이익을 대변한 문 XXE는 여적죄를 물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본다. 5년간 나쁜 정권이었어요. 보수 정권 따라가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기회 줬더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나쁜 정권과 인간들,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효 의원도 이런 우상호 의원의 이 민생 주장, 이거에 대해서요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월북 공무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잊혀진 이름, 지워진 이름, 봉인된 이름이 될 뻔 알았는데 문재인 정권의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국가라는 이름은 이거는 폭력이다. 그래서 유가족에게 즉각 사죄하라. 그리고 우상호는 월북했고 안 했고가 뭐 중요하냐고 하는데 우상호 입장에서야 그렇겠지.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북한 바라기에만 못을 빠져 올인하고 있는 임수경. 탈북자는 배신자로 가지 않았느냐. 그러면 탈북은 배신이면 월북은 뭐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냐. 이렇게 임수경도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호가 한술 더 떠서 민생이 급한데 무슨 재조사를 하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박지원조차도 더 나올 것도 없다고 한 세월호에 대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진실을 밝히라고 했는데 도대체 지금 이러한 문재인, 민주당 도대체 이번 이 해수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월북이 아니라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니냐. 협조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 그렇게 민생을 챙겼냐. 국민들의 하루 세끼를 그렇게까지 염려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우상호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장예찬 청년 소통 단장을 했었죠. 이 김어준 씨, 최근에 말이죠. 이 김어준 씨가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보고 시신을 불태운 걸 갖다가 화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못된 이런 김어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비판받을 정도가 아니고 2차 가해와 관련해서 이건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이 김어준에 대해서 이 장예찬 씨가 강력히 비판문을 내놓았습니다. 평상시라면 의거 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받는 건다. 그래서 여태 한번 들어본 적 없는 해상에서 사격을 하고 화장을 한 것이다. 이러한 김어준 씨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화장이라고? 김어준은 지난 망언에 대해서 유족에게 사죄하고 이제 그만 TBS를 떠나라.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인간에게 단 한 푼의 세금도 더 주기 아깝다. 이렇게 일갈하고 쫓겨나서 순교자 행세할 생각하지 말고 비겁하게 눈치 보며 잔머리 굴리는 소리 다 들린다. 입으로는 쫄지 마라고 하면서 지저분하게 버티는 거 좀스럽고 민망스럽다. 그냥 유튜브에서 개딸들에게 슈퍼챗이나 받아라. 그게 김어준에게 어울리는 자리다. 김어준이 계속 세금으로 거액의 출연료를 받으며 방송하는 자체가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장예찬 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 사건을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슬픔과 분노가 차오른다. 피살당한 우리 공무원의 아내, 아들, 그리고 어린 딸에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은 깊은 상처를 남겼고 지금도 민생이 중요하다며 지나간 사건 취급을 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보면 정치를 떠나 사람이 어떻게 저리 모질고 잔인한지 눈물이 나온다. 이렇게 우상호도 저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는요, 이 TBS 김어준 뉴스공장, MBC 뉴스 보도국에 대해서요, 자성을 촉구하고 방송심의위원회에 징계 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방송심의위원회 한상혁이가 있는데 이거 제대로 심의하겠습니까? 빨리 한상혁이 내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한상혁 나가라. 그리고 전현희도 그만둬라. 이러한 압박 비판 여론을 빨리 많이 그리고 속도감 있게 전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